6월 3일 대선이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YTN이 원내정당 소속 대선 후보 3명을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가 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막판 후보 단일화와 보수 유권자의 결집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통해 보는 대선 판세, 이동우 MCL 해설위원 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부터 좀 볼까요? 예, 매주 목요일이면 이제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 조금 전에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응답률이 무려 27.6%에 달합니다. 제가 봤던 전화면접 여론조사 중에 가장 높은 그 응답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만큼 그 신뢰도도 높고 또 대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두 후보 간의 그 격차가 한 22% 포인트 정도까지 네. 벌어졌어요. 예. YTN 그 조사가 얼마 전에 했던 YTN 조사가 예, 예. 13% 포인트 차이였는데 오늘 그 NBS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22% 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49대 27대 7대 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지난번 그 가상 3자 대결에서 지난주에 비해서 6% 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이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2% 포인트 정도 하락한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대로 7%입니다.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 전에 정호영 전 국방장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정호영 전 국방장관이 그 12.12 쿠데타하고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책임이 있는 그 분이고, 그리고 징역 7년이 확정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상임 선대위에 그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해촉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해프닝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정당 지지율을 보시면은 그래픽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38대 34로 4% 포인트 차이였던 것이 이번 주에는 42대 28, 무려 14% 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4%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6%나 하락한 것인데요. 또 대선 구도 인식도 좀 보겠습니다. 대선 구도 인식 같은 경우는 정권 재창출이 32%인 반면에 정권 교체는 5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52대 39였는데 이번 주에는 57대 32로 그 격차가 훨씬 많이 벌어졌고 무려 25%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건데요. 예. MBS가 올해 1월 2주차부터 이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사를 한 이래 정권 교체 여론이 가장 높은 것이고 또 25%포인트 차이도 최대 격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지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68%, 김문수 19%, 그리고 이준석 1%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세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앞서 저희가 실시했던 그 YTN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YTN이 조사했던 거는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부터 그리고 선거운동이 개시한 12일까지 이틀 동안 했던 여론조사인데요. 예. 이 조사도 한 응답률이 한 2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3명으로 압축해서 누구를 뽑을 건지 물어본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33%, 이준석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YTN의 앞선 2차례 조사하고 비교하면요, 다른 두 후보하고 달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다소 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물론 오늘 좀 전에 이제 발표한 MBS 여론조사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예. 또 이번에는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범보수 단일화를 가정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구도로 민심을 들어봤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이재명 후보와 붙여보니까 49대 38로 이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의 지지율은 4%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또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한 2%포인트 내려간 48%를 얻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소폭 올라서 25%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것 같은지 물어봤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7%, 김문수 후보 2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YTN 조사보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차이가 한 20%포인트 정도 났는데요. 네. 아까 보셨듯이 YTN에서 조사한 것에서는 13%포인트 차이였는데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8%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것 같은지 물은 결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69%, 김문수 후보 19%,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2%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의 결집도가 진보 유권자에 비해 다소 좀 느슨하다,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제 진보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보수 예. 후보는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예.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보수 결집도는 상당히 느슨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지 정당별로 보면은요, 민주당 지지자의 94%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85%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픽 화면을 보면요, 이념 성향별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8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요. 4%만이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예. 반면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자신의 이념 성향 보수라고 응답한 그 응답자의 63%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무려 1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예. 7%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고요. 지지 후보 없음과 무응답은 12%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자신은 중도 보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중도 보수층에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또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면서 예. 지금 나와 있는 그 대선 후보 가운데 보수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본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전략이 상당 부분 좀 주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역설적으로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아직 이제 결집을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결집을 할지, 그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또 이념별로 중도 성향 응답자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조사해본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 김문수 후보는 24%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는데요. 이거 그래픽 화면이 좀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는 무당층. 이건 무당층 후보죠. 관련 예. 그 지지를 네, 중도 조사한 성향을 건데요. 보여주시죠. 네. 중도 성향 이 화면이 맞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 24%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만큼 그 중도층의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전략과 전술이 상당 부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분석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보는 강력하게 결집하고 있는데 보수는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공략이 나름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보수 결집과 함께 중도층 공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도층 여론조사 결과 앞서 봤는데 무당층에서는 색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 정당이 없는 이른바 이제 무당층 또는 지지 정당을 답하지 않은 층이라고 이제 볼 수 예. 있겠는데요. 예. 여기서는 뭐 또 이채롭게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7%, 이재명 후보가 14%, 이준석 후보가 12%를 받았습니다. 이 무당층은 전체 유권자의 한 11% 정도 달하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서 지지 후보 없다가 43%, 잘 모르겠다가 11%, 기타 후보가 3%였습니다. 결국 그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무당층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에 얼마나 결집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22년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요. 대선 일주일 전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37%에 달합니다. 예. 또 투표 당일 후보를 결정했다는 사람들도 12%에 달했고요. 따라서 현재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뭐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3번에 이르는 TV 토론 그리고 각종 여론전 등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박빙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현재는 지지율에서 상당히 앞서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박빙 승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막판 보수 후보 단일화도 관심인데 아마도 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없기에 현재 조건에서는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완주하면서 향후 보수 정당 재편에서 주도권을 쥐는 등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좀 미온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향후 젊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쉽게 대선 후보 자리를 포기하는 어려울 것인데요. 그런데 향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와 뭐 비슷하거나 예. 또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거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단일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보수 유권자로부터의 단일화 압력을 견디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될 경우에는 자칫 1997년에 이인재 후보 같은 그런 비난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